등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렇게 지식인에다 수능 교재 치고 쭈루룩 수능 교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수능 교재 2019나 2018년이랑 별 차이 없어요. 2018년 출력해 달라면 전부 다 출력해가지고 그렇죠. 공부한 다음에 2019년 수능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이 인터넷에 2017년도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이나 2017년 공짜로 볼 수 있는 동영상들이 많아서 공부하는 데는 그 전년도 수능이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력을 해서 나중에 공부하는 건 나중에 수학이 좀 정리가 되시고 수학도 정리가 되시고 수학 때문에 본격적으로 못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급하게 점수를 올릴 거면 벌써 달렸을 텐데 둘 다 목표가 내가 커서 당신들하고 상관없이 내 목표가 커서 기필코 그릇을 크게 만들어서 하려고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네. 그래서 여기에 교재 얘기를 했습니다. 2019 말고 18년. 근데 2019년이든 뭐든 수능 교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조리 다 푼 다음에 찍어서 인강 듣는 것이고 일정 부분만 특히 해설은 정독해가지고 해설을 가지고 변형 문제까지 연구를 하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다음 거. 자, 수능 교재를 하는데 EBS 국어학원에 주는 프린트는 이제 보조 교재일 따름입니다. 저도 프린트 주죠. 프린트 주면 밑줄 쳐가지고 볼펜 밑줄 쳐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밑줄 치는 건 저는 합당해 보여요. 아침 먹고 30분이나 40분, 점심 먹고 30분. 그러니까 뭐라고? 내 속도를 서너 배 빨리 만드는 역할로 밑줄 치고 그 과목 공부하고 밑줄 치고 공부하고 라고 밑줄 쳐서 공부할 부분을 되게 줄여야죠. 그죠? 자, 여기 보면 대성 아이맥의 박광일, 스카이에드 이육조 어떤 인강이든 자기마다 인강 스타일이 있는데 인강을 보면서 책자까지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결과는. 그런데 이렇게 369 기출문제 풀이를 해주는 것은 꼼꼼하게 풀어주는 걸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석하는 방법, 접근하는 방법이 본인에게 맞는, 본인 수준에 맞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해됐나요? 네. 다음에 나중에 여기 보면 마르고 달토록도 기출문제예요. 그냥 좋다고 그러는데 기출문제고 마더텅은 해설이 좋다는 소문이 많고 메산비와 메산비는 꾸준하게 푸는 연습으로 균형감, 밸런스 유지하는 데 좋다고 그럽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 다음에 봉투 모의고사도 나중에 사서 푸는데 모의고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한 100회분 되니까 모의고사 풀고 간간히 시험을 보는데 지금은 시험을 왜 안 보느냐? 마찬가지로 그릇을 만들고 시작해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네. 자, 영어, 좋은 점, 커리를 딴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냐면, 어떤 영어 선생님이나 수학 선생님의 기초부터 중급, 고급까지 이렇게 커리를 딴다고 그러는데, 책자 먼저 다 나가고, 그런 다음에 부분 커리를 따라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사회과학, 윤리와 사상, 법과 정치, 그쵸? 그래서 생윤, 스카이에도 이지영, 커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두는 거고요. 저 다음 거. 이렇게 이 수학이나 인강을 할 때 중학교 거는 고등학생이 봐야 한 수학 공식이라든가 고등학생이 봐야 한 중학교 기초 용어, 개념 이런 것들은 볼만하고요. 네. 도형 같은 거 정리된 걸 볼만하고 나머지는 특별히 고등학교 들어가서 해도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도형 정리된 거나 이렇게 공식 정리된 것들은 볼만합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답변했나요? 문제집, EBS, 검정고시, 플래너, 상담, 독학, 교재, 합격자, 발표, 도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안 봐도 되겠네요? 자, 이제 수능 연계율이 70%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30일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변별력은 안 생기겠죠. 그렇죠. 그 두 분은 수능은 그냥 교과서 수준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30% 연계 안 되는 걸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럼 중급 아이들, 중상위부터 그죠? 네. 중중이 이하를 위해서 수능이 있는 것이니까 그거 외에 연계 안 되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수능 EBS는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하셔야 됩니다. 수능 교재 보면 언어, 오감도라는 것도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 세듀, 능률, 마더텅. 마더텅은 이제 자세한 스타일이고, 능률은 교재가 단계가 많은 스타일이고, 누드교과서는 교과서처럼 좀 많이 설명되어 있는 스타일입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런데 꾸준하게 하는 데는 마더텅도 너는 나쁘지 않습니다. 누드교과서는. 다음번에 살 때 누드교과서나 마더텅으로, 왜? 양이 많아도 공부할 양이 충분히 있고 스피드가 난다면 충분히 해결이 됩니다. 스피드가 안 나는 애들은 하면 너무 많아서 앞에 하다가 뒤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속도를 빨리 해야 되겠죠, 이 교재는. 네. 자, 다음에 보시면 여기 보네요. 현재 마더텅 샀고, 자, 문법 교과서 정확하게 여러 번 정독한 다음에 문법 문제를 1000문제 정도로 계속 풀어야 되고요. 독서 같은 경우에 비문학은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하면 되고,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포맷만 익히면 그 다음에 그냥 넓게 독서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교사용 사서. 근데 문제는 이제 수학이 단계별로 쭈루룩 해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더 빠르게 양을 충족시켜서 해나가는 문제고요. 이제 수능 완성 나와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독해나 단어를 해나가니까 이 영어책 보면 뒤에 단어도 나오거든요. 네. 독해를 하면서 필요한 단어 몇 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시험 보는 식으로 시험 보는 식으로 공부를 한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모르는 단어 해결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EBS 동영상 맛보기 보라는 당연한 얘기가 써있네요. 어쩌라는 건지 난이도별로. 자, 수능 교재.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 결국 수능에서는 언어 두 개 틀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냐면 공부하고 시험 공부를 철저하게 구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매산비를 풀면 실력을 늘는데 시험 점수는 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시험 기간 안에 시험하고 유사한 형태의 문제수를 딱딱 시험 문제를 풀고 공부를 별도로 또 따로 해야 되니까 모의고사를 어떤 걸 볼 것인지 모의고사 교재를 과목마다 어떤 것이 있을지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날 내가 긴장도가 떨어지거나 공부를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시험을 보는 것도 권장합니다. 두 분.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철저히 그 해설까지 다 읽어서 외워놓고 들어가면 자, 원수외탐, 제2외국어까지 제2외국어는 안 하더라도 원수외탐을 기본 공부를 하고 그걸 틀린 걸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써놓은 다음에 이 요약 정리를 어느 정도 해놓다면 기본적인 하루 공부량의 기준으로 치기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다면죠. 하루에 볼펜을 한 자루를 다 쓰든지 아니면 모의고사를 하나를 언수외탐을 퍼펙트하게 정리하든지 이해됐나요? 네. 네, 그 정도면 하루 재수, 독학재수 왔을 때 좋은 학습 기본 최소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네요. 자, 수능 특강 고득점 300제 풀죠? 근데 이거 보세요. 운문, 산문, 비문학 이렇게 풀죠? 네. 이렇게 풀면 나누어서 길게 잡을 때 공부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거는 언제 그러면 정리를 해서 운문, 산문, 비문학을 하는 것이냐? 모의고사를 봐서 운문이 급격하게 붕괴되는 느낌이 있다. 그러면 한 권의 책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풀어버리는. 이해되세요? 네. 산문이 약하다. 그러면 산문을 풀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건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물어봐요. 왜 이걸 순차적으로 1년 동안 쭉 해야 돼요? 그거 한 달에 할 수 있으면 다 하세요. 공부는 여러 번 하고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몇 월 달에 본다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공부를 해서. 이해됐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자, 국어 영어. 어우, 맞네요. 전부 몇 권입니까? 5권, 4권, 8권, 6권. 그럼 몇 권이에요? 23권. 자, 뭐라고요? EBS만 23권이네요? 네. 보통 25권입니다. 25권이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달에 뭐라고요? 2.5권? EBS만. 지금 양을 알겠나요? 네. 분량을? 한 달에 2.5권이면 EBS 외의 것도 풀어야죠. 네. 기출문제도 풀고, 자, 생각을 해봐서 잠깐만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EBS가 25번이면, 그죠? EBS. 지금 기출문제하고 평가원, 기출문제, 수능 기출문제를 풀면, 언수의 탐, 언수, 외, 탐, 한국사, 탐구 한가 더 있죠? 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권이네요. 7권. 6권인데 7권. 그럼 평가원도 7권이니까 15권 잡아야죠. 네. 자, EBS 25권, 기출문제 25권, 기본서 있죠, 기본서. 네. 기본서가 한 8, 7권 잡고, 그 다음 기본 문제집 풀죠. 그럼 15권. 기본 세트만 풀었을 때 30, 45, 30, 55권이네요. 그럼 50권 잡을게요, 기본서. 네. 기본적인 게 50권이면 한 달에 몇 권이죠? 5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권을 풀면 기본서밖에 못 푼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일주일에 뭐가 나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서울대 정도 수준으로 가든지 연고대급을 가려면 자, 3일에 한 권이 최소치라는 분량이. 자, 그러니까 3일에 한 권이 못 나간다는 이유는 뭐죠? 속도를 못 낸다는 거예요. 속도를 못 낸다는 건 뭐죠? 반복을 해갖고 기초를 못 쌓았다는 거예요. 네. 이해됐나요? 네. 자, 다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평가원. 자, 기출문제하고 평가원은 기출문제 5년치 정도만 봐도 상관이 없고요. 네. 평가원 3, 6, 9월 나온 거. 네. 또 5년치 정도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유형이 변해서 그 더 전 거. 근데 기출문제를 볼 때 아이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거는 다시 안 나옵니다. 이해돼요? 그 유형이 나오는 것 뿐이지. 그렇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걸 물어보자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심이 아니라 그 내용을 출제하는 원리가 중심이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는 뭐가 있네요. 어마어마한 양 PDF 파일, 기출문제 뭐 이런 거 있네요. 선배들한테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영어 교재, 수능 교재. 이제 교재만 쳐야 되나요? 너무 없어요. 미국 사람 교재, 이성 교재 이건 아니죠. 그럼 뭐라고 쳐야 되죠? 교재. 문제집? 시험 대비 문제집? 수능 문제집? 자, 추천 좀 제대로 해놨나 보실까요? 오, 수능 기출, 모의고사 수능만 보시라는 거네. 자, 기출, 수능, 다 수능 완성, 그죠? 실전 모의고사, 만점 마무리. 네. 다 똑같네요. 수능 중심으로 보는 거네요. 수능 중심이면 뭐라고요? 3등급? 네. 네. 그러니까 1등급 문제집만 따로 풀 수 있을 수준이 돼야죠. 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영어도 문제가 되죠. 영어. 감점이 2등급부터 0.5점씩 감점인데, 국어 하나 더 맞으면,
영어 4등급 덜 나와도 되는데 네. 그 영어는 뭐라고요? 집중해가지고 감 유지하게 하고 요거는 수학이죠. 수학이 해결돼야 국어를 공부를 하든 말든지 하니까. 네. 자, 수학 영어 마더텅. 옛날에 영어가 마더텅이 제일 자세했어요. 놀랄 만큼 5개 나왔어 마더텅이 영어가. 네. 그러니까 학년마다 그걸 해나가기가 연습하기가 좋아서 좀 영어를 중심으로 해서 커진 거죠. 맞춤 대장, 모의고사, 수능 문제, 독해, 유형, 막판 사서, 수능 문제, 수능 문제집 없네요. 프린트, 교재로 사서 하래요. 프린트도 하고 교재도 해야죠. 문제집 1등급 나온대요. 생물 이렇게 하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답변 써 있는 거고요. 네. 공부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문제집을 다 봐요. 시간이 이게 의미 없어요. 다 봐요. 실질적으로 수학 문제집을 풀면 수학 문제를 다 풀어요. 더 이상 풀 수 없을 만큼. 한국사 최태생을 들을까요? 설민석을 들을까요? 뭐 둘 다 책 보고 필요한 부분 찍어 듣고 실질적으로 요점 정리 맞아도 되고 그럼 감점이잖아요. 3등급 맞으면 국사는 괜찮은가?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여기서 보면 개념 중심으로 이거 뭐 자이스토리 심화 또 추천하고 약점 찾고 이게요 그 아이 그 학생의 공부하는 전체적인 계획 중에 교재가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쉬운 문제 마풀 수능 마르고 달토로 이거 자이스토리 수능 특강 자이스토리 수능 특강 저 이러고 서정가하고 저 몇 등급인데요 무슨 책으로 할까요?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네. 그죠? 이건 애들이 어렵대 그러면서 학교 앞 서점 가가지고 뭘로 할까요? 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아이고 그 내가 정리한 것도 있는데 어디 갔나? 수능 문제지. 이분은 모의고사가 없는 것 같고, 자 미래로 시리즈로 다 풀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를 이 문제지를 걸어가기가 왜 힘든 줄 알아요? 아니요. 아니 그 학생의 속도를 몰라요. 그걸 권하면 얼마나 걸릴지. 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얼마큼을 뭐 할지. 예를 들어서 주토도 풀고 그치? 네. 엔제도 풀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푸는 속도 그 다음에 그 학생의 등급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어느 정도 뭐 복습부터 다시 또 해야 될지 어떨지 이런 걸 모르니까 권하기가 쉽지 않은 거야 책이. 그렇다고 종류별로 다 권해놓으면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네. 자, 질문도 계속 문제집 질문입니다. 추천해주세요. 마더텅 시리어 빅데이터 요새는 이제 빅데이터도 눈에 많이 띄네. 이거 유행하는 단어로 문제집을 만들었을 뿐이겠지. 메가스터디 빅데이터. 그 설명은 많은데 책만 소개시켜주면 되는지. 찾기가 쉽지 않구나 사람들도. 네.
아, 나도 길게 답변해주는데. 이렇게 다 해주는데. 우와, 자세히도 해놓으셨다, 그지? 네. 오케이. 근데 결국은 이걸 다 하려면 EBS 다 풀고 기본적인 개념이나 기출 문제 다 풀고 여기서 이제 3권씩만 권해서 풀더라도 과목당 3권씩이면 20권이지. 네. 그러면 몇 권이냐? 일주일에 2권, 2.5권 정도를 안 풀면 지정해준 책은 1년에 다 못 본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네가 미리 네가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스타일이 아니라 꼼꼼한 스타일이거든? 네. 에? 그래서 금년에 일주일에 한두 권씩 해놓고 내년에 일주일에 한두 권 해야 수능에 관련된 걸 다 봐. 그렇군요. 네. 어? 네. 그런데 네가 공부를 하면서 이거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뭐 순식간에 다 하겠지가 아니라 고3 때 장난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쪽에 수북하게 쌓아놓은 전체가 얘 거야. 얘 혼자 다 봐야 돼. 응? 네. 그런데 그거를 나눠놓고 정리하는 거를 다 밑줄 제가 다 쳐버리면 네 거는 다시 없을 거야. 그치? 네. 근데 한 번쯤 훑어보는 건 또 볼 필요는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1년 전 수능 문제를 공부하던 어떤 책으로 공부하던 그치? 유형 조금 달라지고 실력 쌓는 거는 다 똑같은 거겠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참 어떤 문제집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하위권 문제집으로 혼나고 상위권 문제집하고 차이는 뭐냐면 좀 지분이 좀 더 복잡하고 좀 까다로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학정석 시험에 나는 레트 가지고 그 국어 공부하고 그런 도움이 많이 되거든. 네. 그것까지 보려면 시간이 또 추가로 더 들거든. 그러니까 결국 공부는 양을 얼마나 극복을 해서 그걸 다 보고 엑기스를 모아서 자기 걸로 일정 부분 어느 정도까지 소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 지금 아이들이 한 과목당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30권,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 15권에서 20권, 탐구는 한 10권. 이 정도를 안 보면 만점 가까이가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애들이 하도 많이 봐서 43점, 45점, 48점, 50점, 그치? 네. 이렇게 등급이 다 나눠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질문하고 훈련감이 좋아요, 뭐 기출의 고백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다 그냥 기본적으로 다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인강을 봐가면서 뭐 하면 인강 시간 플러스 책 보는 시간 하면 숨 넘어간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어떤 책이든 본인이 책을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순서에서 어차피 다 해버려야 되는데 그 하기 전에 뭐를 하라고 서점에 가끔가다 들려서 어떤 책들이 나와 있는가 어떤 책들이 많이 팔리는가 교재에서 어떤 책들이 많이 나가고 어떤 책들이 많이 팔리고 어떤 책들이 많이 갖다 놓는가 라는 걸 보면서 그지 네. 똑같이 기출문제든 평가원이든 쭉 문제 출판사 두세 개 보면 자기가 보기에 편한 게 있잖아 입맛에 네. 그런 거 봐야 되고 EBS 나오면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말에 나오거든. 네. 그러니까 1월 말부터는 세팅이야 수학을 하더라도 그치? 네. 그래서 요번 달에 기본적으로 다른 과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좀 여유를 너한테 주는 거야. 그래야 다음 달에 EBS를 할 때 생으로 처음 보는 것 같지 않지. 네. 그런데 너한테 왜 이 얘기를 해주느냐? 나는 내 생각에 그렇거든. 내년하고 후년 하면 바로 가야 되는 건데, 1년 동안 해서 전체를 돌아야 돼. 몇 프로 이상. 그래야, 예를 들어서 검정고시 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다 처음부터 다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양을 충분히 해야지. 네 스타일이 엄청나게 이렇게 빠르게 해가지고 그걸 바로 막 정교하게 하지 않고 반복해갖고 천천히 자기 걸 만드는 스타일이거든, 너는. 얘는 분석해갖고 어느 정도 빨리 나갈 수는 있지만, 너 같은 경우에는 그게 쉽지 않거든, 스타일이 공부하는 게.
이해됐어요? 네. 근데 교재의 양이나 수는 이렇게 많다는 거지. 저기 있는 책이 애들이 버린 책도 있고 그래. 네. 저거를 3등분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한 30% 정도나 40%를 더하면 1인분이야. 높이 쭈루룩 사는 거 있지? 네. 그러니까 왼쪽에 낮게 쌓이는 거 있지? 네. 그거를 보면 그거 정도가 1인분이야. 근데 지금 급격하게 1월 달에 양을 어느 정도 땡기도록 해놨는데 그 땡기도록 하는 양이 네 개념에서는 많다고 생각한 거야. 네. 내 개념엔 많지 않은데. 그래서 다음에 올리려고 하는데 올린 걸 유지하고 다른 것까지 막 시키는 거야. 네. 그러면 다른 것도 다 하고 그걸 올리면 다음번에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거만 하게 하면 2배나 3배를 할 수 있잖아.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그 2배나 3배에서 2배만 하고 EBS까지 끝내야 된다는 거지. 네. 오케이. 그러니까 교재에서 연계 교재가 문제가 아니지. 네. 예, 서울대 연구대 소송안 가는 애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EBS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 교재도 문제가 아니지. 네. 고난이도 문제집을 얼마나 푸느냐 단련하는 문제지. 네. 그러니까 교재 자체에 대한 개념도 달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책을 받았을 때 쉬운 거는 순식간에 읽고 답 체크하고 설령 틀렸더라도 체크하고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내가 내 수준에 맞는 건 엑기스를 얼마나 뽑아내느냐의 문제지. 네. 그런데 그걸 뽑아내려고 덜컥하니 어려운 문제지. 난이도 있는 신호등을 딱 하면 문제 볼 때마다 걸리고 그래도 공부 못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본인이 서점에 가서 그지? 쭈루룩 보고 이거 다음에 이거 풀자 이거 다음에 이거 풀자 정도는 정해놔야 된다는 거지. 네. 어떤 책이든 상관없다는 거지. 빨리 나가고 해나가면. 네. 이해됐어요? 네. 이 고3이나 학교를 다닌다면 이렇게 연계교재나 주의교재를 중심으로 때리고 그러겠지만 아니 나머지 30%의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는 연계교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수준이 돼버린 거지.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똑같다는 거지. 형이 지금 금년도에 수능을 하면 너도 금년도 수능을 해도 똑같다는 거지. 네. 근데 그걸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학을 해야 되는데 언제? 그래서 그거를 빠르게 따라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에서 양을 적게 하진 않아. 네. 적게 하진 않아. 그런데 긴장감은 가져야 되니까 태클을 거는 겁니다. 네. 이해됐나요? 네.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수능 교재에 대해서 질문 없어? 네,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질문이 있을 질문하라고 했지만 답정은 놉니다. 질문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나라에는 다 풀면 되니까.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서울대를 노리냐고. 수고하셨습니다.